에스라인과 식스팩에 돌직구를 날리고 올바른 움직임으로 진짜 강해지는 쇼 분량 헬스 리브. 아니 하고 나면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박수 치고 뭐 이런 거 다 넣어요 효과. 안 봐가지고 잘 몰라. 한 번도 안 봤어. 자 청취자 여러분들 네. 자, 맑고 건강한 얘기를 돌아온 쇼 분량에스 최실당입니다. 네.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묘하게 중독성 있네. 네. 묘하게 중독성 있어. 채널 한번 보세요. 네네네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 쌤,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네, 우리 오 원장님. 부인. 손 한번 부인. 귀여움을 담당가 귀여움과 저 외계인을 부자예요. 네. 지방 부자. 지방 부자. 지방. 자 오늘은요 이제 겨울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겨울에 한 복판을 관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겨울 코로나와 한복판도 함께. 네, 한복판인데 이제 저희가 지난 1년 내내 마스크 쓰고 살았잖아요. 네. 하다 앞으로도 보니까. 써야 되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굉장히 답답해하는 운동이 하나 있어요. 뭐냐 운동을 하면서 호흡하기 너무 힘든 거야. 좀 참 이렇게 그냥 덤벨이나 바벨 같은 거 드는 이런 무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좀 들고 앉아서 좀 약간 쉬고 이러면서 할 수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나서 이제 유산소 운동 같은 거 하실 때 이 호흡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괴로워하시는 분들 좀 약간 굉장히 있어서 유산소 운동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이나 이런 것도 약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옛날보다 좀 더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좀 그리워하는 마음. 사람이 약간 마음이 그걸 좀 하고 싶은데 그걸 하고 싶은데 못하는 약간 그리운 마음이 있으면 조금 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은 이런저런 궁금한 점을 계속해서 좀 약간 만들어내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요새는 이제 실내에서 또 뭐 유산소 운동 같은 거 계속 하시면서 계속 그 유산소 운동 즐기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전부터 유산소 운동 자체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 있잖아요. 하면서 운동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을 과거에 저희가 팟캐스트 같은 거 할 때 그때도 계속해서 질문을 이제 좀 많이 주셨는데 오늘은 아예 그냥 뭉뚱그려서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이 궁금한 거 4가지 네 가지. 예, 질문을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이거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저희가 방송했었어요. 무산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유산소를 하는 게 좋냐? 유산소 운동하고 나서 무산소 운동하는 게 좋냐? 요거 이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한번 진짜 신나게 한번 그 답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냥 다 좋아요. 네. 아무렇게나 해도 사실은 운동 됩니다. 운동은 되는데 요 질문의 요지는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무산소 운동을 하고 나서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지 이제 지방 대사가 좀 활발히 되는. 활발하게 잘 일어나느냐, 그치.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뭔가 효율적인 운동 레시피가 있다면 그렇죠. 그렇게 어떤 게 해야지. 더 좋냐. 살 뺀 맛집으로 거듭나고 싶은 그렇죠. 근데 일선에 계신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해요. 네, 이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PT나 아니면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먼저 무산소 운동 시키고 근력 운동 시키고 나서 이제 유산소 운동 시키고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근거를 대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유산소 운동을 좀 해서 이제 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산소 운동을 먼저 해서 몸에 이제 근육 안에 있는 근육을 먼저 써서. 글리코겐 자체를 약간 좀 이렇게 많이 소진시키고 나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이 지방을 갖다 쓸 수 있는 게 좀 더 유리해진다. 그 다음에 글리코겐이 소진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지방을 갖다가 쓰는 게 굉장히 유리해진다. 좀 빨리 지방을 갖다 좀 에너지를 쓸 수 있다. 막 약간 이런 쪽으로 다 이제 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00% 맞는 얘기예요. 이건 100%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글리코겐 소진 자체가.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애슬릿이 아니라면 무산소 운동,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해가지고 글리코겐을 소모해서 지방 대사를 촉진시킬 정도로 다 출력이 안 나오실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맞죠. 이론상 그러니까 요걸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글리코겐이 어떤 건 줄 알아야 돼요. 이 글리코겐은 이제 몸에서 귀하게 쓰이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렇죠. 글리코겐은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정말 파워풀하게 운동을 해줄 수 있게끔 사용되는 에너지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엄청 고효율 에너지인데, 이게 금방 닳아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천천히 타들어가는 오래 쓸 수 있는 에너지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뇌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장기에서도 포도당 뇌와 심장이 쓰는 게 아주 극명하게 다른데 뇌에서는 정말 포도당만 딱 갖다 써요. 여러분들이 먹는 것 중에 포도당만 추출해서 포도당만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심장은
심장이 여기 있나요? 심장은 네. 지방산만 써요. 왜냐하면 심장은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서 계속 뛰어야 되거든요. 맞아. 정확히는 지방산이랑 지방산이 분해되게 이제 아세틸코에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 있는 부산물들을 그렇죠. 사용하는 네, 이게 오래 쓸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네,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글리코겐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산소 운동을 해서 소모가 되는데 그걸 문제는 뭐냐면 지방을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그 우리 선생님 지난번에 기초 대사량 할 때 있잖아요. 오지랖의 장기. 간에서도 안에서. 절대 가만히 있질 않고요. 그쵸. 글리코겐을 감히 써? 어디 떨어졌어? 그러면서 바로 보충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혈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죠. 무조건 보충해 줍니다. 혈당이 그러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얼렁얼렁 주유하라고.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근력 운동을 하면은 당연히 글리코겐 에너지를 써요. 왜냐면은 이제 글리코겐은 그러라고 있는 에너지원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단계 다음에는 지방산을 갖다 쓰는 거는 맞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 산을 넘기가 이 산이 이게 저기 조산 넘으면 저기 호수가 보여요. 약간 이런데 그 산이 에베레스트 같은 산인 것이 이제 그 운동량만 마라톤 정도 뛰어야 되나? 운동량으로는 그렇죠. 마라톤 풀코스? 아니 근데 마라톤 풀코스 같은 경우 이거 완전 극단적인 유산소잖아요. 그러니까 글리코겐을 써서 지방량을 쓸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근력 운동 지금 헬스클럽에서 이제 그 PT 보통 하면 1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한 40분 정도 근력 운동 하고서 한 20분 정도 유산소 뭐 이렇게 많이 한다 구성을 그렇게 친다라고 하면은 40분 유산소 운동 한 걸로는 절대 그게 일어날 수가 생활 없어요. 시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실 역으로 따지면 그 옛날에 카본 그 적이 있었잖아요. 카본 마라톤 할 때 카본 로딩 하는 거 있잖아요. 카보로딩. 카보로딩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 몸이라면 된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애슬리시드 가능한 거지. 저 자장일 됐다가 확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출입 그쵸. 카드 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그 한도까지 내가 정말 열심히 원장님 말씀하시잖아요. 뭐 그럼 한 3시간 내시 이게 근데 시간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출력의 문제야 이게. 이거를 1시간을 하더라도 지방으로 에너지 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강도까지 도달해낼 수 있는 이 신경계가 있어야 돼요. 탑재가 돼 있어야 시속 돼요. 5km로 4시간 걷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오래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 강도를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시간이 약간 그 길지 않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출력 확 끌어낼 수 있는 이 정도 되려면은 적어도 준 애슬릿 이상은 돼야 자기 몸을 그 정도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 맞아요. 정도는 돼야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는 일종의 말장난이다 이렇게 봐요.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죠.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고 우리가 뭐 계속 걷다 보면 산 넘겠죠. 근데 에베레스트나 K2를 누구나 다 넘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넘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넘을 필요도 없고. 예. 그래서 건강하자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산소 운동을 하고 뭐 유산소 운동 할 때 그러면은 그 처음부터 그런 지방은 아예 꼼짝도 안 하고 안 하고 있냐?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예. 지방은 사실 이거, 아까 숨만 쉬어도라는 게 기초 대사량이라 그랬잖아요. 숨만 쉬어도 분해됐다가 조립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분해됐다가 조립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곳에든 분해되고 있고 어느 곳에든 조립되고 있어요. 차라리 트레이너분들이 무산소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유산소 운동 지을 때는 그 근력 운동할 때 힘이 좀 잘 안 들어가요. 빠지기도 하고 부상 위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그걸 다 글리콘 다이어트로 얘기하는 거는 좀 뭔가 굉장히 오버한 게 그렇죠. 아닌가. 이건 일종의 이제 워딩 때문에 그런 건데 많은 분들이 뭐 글리코겐이 뭐 젖산 이런 거 몰라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지금은 굉장히 스마트해지셔서 다 신경들 많이 쓰시는데 예전에는 지방밖에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 하려면 지방을 빼야지 지방을 빼는데 거기에 글리코겐이나 ATP나 아니면 무슨 뭐 젖산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기 좋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 맞는데 자, 이 문제는 뭐냐면은 글리코겐이 에너지로 사용되는 그 단계에서도 지방도 사용이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칼로 딱 자른 것처럼 자 여기까지 글리코겐 여기서부터 이제 지방 여기 땅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지방을 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단계까지 만약에 이제 간다고 많이 한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건강해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과연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 있을까? 그것도 문제예요. 거기서 유산소로 생각하니 또 걷기인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대부분 하루 경련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그렇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론상으로는 맞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구현하기 힘들다. 구현하기 힘들다. 이론처럼 그렇죠. 칼로 물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딱 나눠지지도 않고 그렇죠. 유산소 무산소가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유산소 운동하면 근손실이 생긴다. 어. 요새 근손실 너무 무서워요. 우리 지난번에 그 3대 500 얘기했잖아요. 그 밈만큼이나 근손실 밈도 있어요. 요새 그치. 인터넷에. 예. 나는 눈물을 흘리잖아. 왜냐하면 근손실. 예, 옛날에 유행어로 네. 나만 그 배우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유행어로 됐어 살쪄 라는 맞아요. 유행어니까 됐어 근손실나 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근데 거기 보면 근손실이 펌핑이 가라앉는 걸 근손실이라고 하는 건가? 근손실은 말 그대로 진짜 골격량이 골격 그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근육량이 주는 근손실인데 뭐 그 도는 걸 보면 그냥 펌핑이 가라앉는 것도 근손실로 보나 봐 자꾸.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거 제일 웃긴 게 뭐냐면은 비둘기들이 안 날잖아요. 와가지고 형은 왜 옆에서 이제 다른 참새가 와가지고 비둘기한테 형은 왜 날지 않고 걸어댕겨요? 막 그러면은 나는 건 유산소잖아. 근손실.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근데 요게 이제 속설이 되게 재밌는 좀 약간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요것도 말장난이죠.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근손실이 오는 건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산소 운동만 하면. 근데 네. 그럴 수가? 네, 유산소 운동만 하면 근손실이 옵니다. 이게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그 젖산이 생성된 이하의 강도의 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젖산이 생성이 안 된다는 말은 근육이 크게 뭐 부하가 안 된다. 약간 이런 말인데 요게 어떻게 보면 골격근에 영향을 미치죠. 네. 골격근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뭐냐면요. 그냥 고기. 네, 여러분들 먹는 그 빨간색 살코기 있잖아요. 이제 그걸 골격근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은 이제 생존 때문에 에너지로 지방보다는 골격근을 먼저 소모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을 되도록이면은 좀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여러분들의 지방을 보호해서라기보다는 다이어트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생존 시스템이에요. 생존 시스템. 예, 인류가 그냥 살아남기 위한 이제 생존 시스템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안 해서 이 근손실이 오는 거지. 유산소 운동을 했다 근손실이 오는 건 아니죠. 근손실이 올라면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그때 유산소 운동만. 그때 정말 운동을 하면서 밥을 안 먹었다 그러면 자가 포식 작용에 의해서 그렇죠. 단백질을 처먹합니다. 그렇죠. 그럼 근손실이란 말이 참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게 사실 근손실이 일어나더라도 근손실로 해서 뭔가 이점이 있냐 불합리한 게 있냐 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쵸. 저는 그냥 그 맨날 100m부터 장거리까지 선수 몸을 쭉 한번 보라고 하면 그냥 우리랑 활동에 맞춰서 극명하게 나오죠. 몸의 타입이나 그 쓰는 방법이 변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 이제 보디빌딩 그런 사진 기반으로 해서 근손실은 곧 죽음 뭐 이런 게 있나 봐. 그래서 근육량이 주는 걸 엄청 두려워하는데 근손실 이꼴 건강. 근손실 이꼴 건강이 이제 다운되는. 건강이 안 근손실은 꼭 좋아지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건데 사실 뭐 그렇진 않죠. 그렇죠. 네. 자기에 맞는 운동을 하면 자기에 맞는 근육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기의 영양 상태에 저도 따라서. 요즘 맨날 사람들 많이 보면 타고난 타입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누구나 다 100m 달리기 한다고 해서 뭐그 100m 달리기 몸처럼 되진 않지만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그리고 달리기가 뭐 100m, 800m, 뭐 3000m 이상 쭉 보면 거기에 맞는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제일 좋고 그렇죠. 그래서 근육을 원한다면 근력 운동 보충하면 됩니다. 네. 하나 그래서 그 정점으로 가면 미식축구 선수들이 그냥 다 해. 걔네들 다 좋아. 해. 한 100m에서 한 1000m 사이 몸에 다 있어 다. 거기다가 근손실 없는 몸까지 쫙 다 갖고 있죠. 약까지 하잖아요. 약까지 하지 걔네들은 그게 돈이니까. 몸이 재산인데. 그런 게 아니라면 뭐. 그렇구나. 그냥 뭐 정형외과 같은 데서도 골절상 이렇게 당해가지고 통깁스라고 하죠. 이게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이게 빼면은 근육량 줄어 있잖아요. 해당 그쵸, 부분이. 안 맞아요. 움직이면. 달 곱하기 절반? 음. 그렇죠? 절반에 절반.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하면 거의 절반 줄어 있고 네. 2달 하면 절반에 절반 줄어 있고.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첫 주에 거의 한 60% 이상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근육에 우리가 펌핑되는 근육이 이게 다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거의 한 70, 60% 자체 수분이라서 수분이에요. 그렇죠. 수분이라서 사실 수분 때문에 더 펌핑한다는 것 자체가 수분 넣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좀 그 의미가 있나 이게 그죠?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운동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도 좀 다른 얘기인데 운동 안 해도 있잖아요. 그냥 일상생활만 열심히 하셔도 생존에 필요한 골격근은 유지가 돼요. 그렇죠. 근손실 안 와요. 네, 근손실. 근데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이렇게 뭐 일상생활 그냥 열심히 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갑자기 내가 막 골격근이 쭉쭉 빠진다. 그럼 병원 가셔야 됩니다. 네, 그건 좀 약간 문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손실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이거 역시 일종의 말장난이에요. 유산소 운동만 하면. 유산소 운동만 죽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근손실이 일어납니다. 무산소 운동 조금 해주시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말씀대로다가 그 식사 같은 거 잘 또 이렇게 조절하면 얼마든지 안 일어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는 야 내가 이게 저 운동 근력 운동 열심히 했는데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력 운동 열심히 한 이거가 근손실이 나가지고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 네, 그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유산소 운동하면은 피부 노화가 빨리 온다. 이런 질문을 옛날에 해주셨어요. 그러니 많이들 실제로 궁금해하세요. 왜냐하면은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면 땀 쭉쭉 나고 살도 좀 약간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좀 이렇게 노화가 오지 않나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유산소 운동 자체를 열심히 하셨던 마라토너들 보면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노안이신 분들 되게 좀 약간 많아요. 자외선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렇죠. 자외선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전설적인 마라토너들 있잖아요. 되게 유독 좀 약간 노안인 게 진짜 그 이유예요. 아웃도어 스포츠잖아요. 인도어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자외선 노출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선크림 바르고 여러분이 등산 정도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네,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피부 노화를 근거로 다 이제 제시되는 이제 그 러너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달리는 훈련 자체를 이제 실내에서 안 하고 이제 실외에서 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이저 뭐죠? 실내에서 이제 그냥 달리기 하는 거 있잖아요. 트레드밀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보통 주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 트레드밀에서 달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장거리 달리기 할 때 그 주법을 트레드밀에서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자외선 자체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피부가 시간이 꽤 길어요. 그리고 또 선크림 바르고 이분들 열심히 뛰잖아요. 땀 나면서 또 말았다 또 안 돼 또 이게 또. 그래서 요것도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그 약간 야전 있잖아요. 야전 쪽 이제 그 보직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사나 상사 정도 되신 분들 보면 나이보다 한 10살은 더 많아 보이는 약간 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보면 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 밖에서 주로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많이 가요. 실제로도. 이거는 유산소 운동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자외선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밖에서 많이 뛰시는 분들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밖에서 안 뛰고 무슨 트레드밀이나 아니면 인도에서 그냥 이렇게 사이클 같은 거 타신다고 해가 피부 노화가 올 정도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 택시 운전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썬팅 개념 많이 없었을 때 딱 보면 이쪽만 그쵸 맞아요. 굉장히 피부가 맞아요. 안 좋아지고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맞아요. 반쪽만 이렇게 사진 실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자외선 차단. 요즘은 이제 자동차가 자외선 자체를 차단하는 유리도 많이 나와서 옛날 같지는 않은데 옛날엔 진짜 그래도 자외선 그냥 받아가지고 자외선 영향이 크다. 풍찬 노숙해갖고 몸이 상하긴 하지만 피부 상하는 자외선이죠. 그렇죠. 풍찬 노숙하시는 지하철 노숙자분들 보면 맞아요. 피부 좋은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결론부터 안 봐서. 맞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피부 이게 자외선 안 받고서는 그냥 유산소 운동을 해서 피부가 노화될 정도로 하시잖아요. 관절이 먼저 나가실 거예요. 네, 관절이 먼저 아프실 테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살이 쪘던 사람들이 살이 빠지면서 옛날에 그 연예인들 중에도 급격하게 갑자기 살을 뺐던 네네. 사람들이 유명한 분 조영구 씨, 그리고 영국 클린의 그분, 그 정준하 씨도 그랬죠. 그렇고 맞아요. 좀 이렇게 피부가 붙으면서 그 팽팽했던 피부가 좀 피부에 붙으면서 아무래도 그 탄력적인 느낌은 그렇죠. 아니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착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네 번째입니다. 공복 유산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방 연소가 더 잘 된다. 요게 근데 요거 역시도 뭐 오해가 아닙니다. 요거 사실이에요, 사실. 네, 아까 이제 우리 기초대사량 얘기할 때 하고 약간 요거 연관이 좀 약간 있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그 음식물 섭취하고 소화한 다음에 보통 한 10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혈당 수치가 확 떨어져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이제 글리코겐이랑 지방 자체를 갖다 에너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 운동 자체가 뭔가 좋아서 지방이 더 잘 탄다라기보다는 쉽게 말하면은 몸 자체 이제 대사량 자체 대사가 확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더 그냥 에너지를 많이 갖다 쓰는 거예요. 살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이제 왜 공복 유산소냐? 이게 공복 상태에서 그런 어떤 대사 몸의 그 대사 자체를 갖다 확 낮추려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 공복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 자기 전까지 공복으로 그렇게 10시간씩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보통 10시간씩 자진 않지만 유사하게 많이 한다라고 하면 보통 한 7시간, 8시간 정도 공복으로 놀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막 일어났을 때 공복 상태 말고는 사실상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공복 상태로 달린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유산소 운동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비슷한 효과가 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네. 그러니까 약간 일제 수탈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네. 들어왔었을 때 흉년에도 쌀을 빼갔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디 있는 거까지 그냥 그러면 씨앗까지 꺼내게 된다고. 정말 몸에서 제일 중요한 내년에 농사 지어야 될 그것까지 그렇죠. 종자 씨앗까지 네. 내주게 수밖에 정말 없는. 마른 오징어에서 물을 짜내는 그쵸. 약간 그런 그러면 거죠. 그러니까 이 복간에 있는 걸 뺏어 오려면 그 사람 어려울 때 빼내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런 원리로 하는 건데 사실 고통스럽죠. 그렇죠. 고통스럽죠. 그만큼 잘 빠지는 것만큼 맞아요. 고통스러울 효과 자체는 거예요. 정말 확실해요. 그래서 공복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애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시즌기 프로 보디빌더들은 대회 직전에 이걸 해요. 그렇죠.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한다는 얘기는 공복 유산소 때 약점 역시 이제 딱 이분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몸 만드는데 프로인 보디빌더들이 왜 시즌기 대회 직전에만 공복 유산소를 하느냐? 보디빌더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근육이잖아요. 이 사람들 근육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공복 유산소는 이제 지방을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제 비율이 되게 높은 만큼 이게 골격근을 분해해서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이 되게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근육을 만드는 프로 보디빌더도 예외가 아니죠, 이게. 근육 부자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회 직전에 감량할 때만 잠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차 공격 같은 거. 그렇죠. 약간 일종의 시간차 공격 같은 거예요. 이제 딱 하고 몸이 근육을 분해하기 전까지만 딱 그렇죠. 사용하고 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정말 좋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평소 때도 계속 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초보자분들이 신경 쓸 일은 아니긴 하지만 그냥 프로 보디빌더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거의 박사급이라 맞아요. 절대 몸에 안 좋은 거 안 하거든요. 약물 빼고. 자,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공복 유산소가 공복이 순양되기 때문에 이게 같은 운동량이라고 하더라도 몸이 되게 더 힘든 강도로 이거를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운동량이 고강도라기보다는 몸 상태가 같은 운동량을 그냥 고강도로 받아들이는 약간 그런 이제 원리라고 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평소보다 지방 대사보다 포도당을 더 많이 쓰게 되는 약간 그런 부작용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이 고강도일수록 몸에서는 에너지를 바로바로 쓸 수 있는 포도당을 좀 더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땡기죠. 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초콜릿 같은 거나 아니면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얼른 먹고 운동한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우리 저기 있지 않습니까? 탄수화물 얘기할 때 설탕. 아미로펙틴, 찹쌀떡 같은 거. 그쵸. 포도당 바로 갖다 쓸 수 있거든요. 그쵸.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이 몸 자체가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점점 약간 되게 민감해지고 약간 빨라질 수 있는 약간 그런 부작용이 좀 약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공복 유산소 운동 한 다음에는 식사를 인슐린 지수가 되게 낮은 거 위주로 다 약간 조심해서 안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그쵸. 많은 포도당을 얘가 확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은 공복 유산소 했는데 망할 수도 있죠. 잘못하면. 잘못해서 부자 되는. 네. 공복 유산소 했다가 내가 당 쇼크가 오고 당뇨병이 있나 보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자가 진단하는 용도로 맞아요. 이게 이제 저혈당 증상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절대 하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되고요. 혈당 수치가 정상이라도 운동 중에 잘못하면은 저혈당 증상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복 엄마 나 공복 유산소하고 갔다 올게 그런 다음에 얼굴 하얘져가지고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내 인슐린에 과부하를 줘가지고 한번 시험해보고 싶다. 내 인슐린이 잘 쓰이고 있는지 그렇죠. 보고 싶다. 그럴 때
공복유산소. 아침에 공복으로 일어나는 것 자체가 건강한 거예요. 아, 좀 누가 공복이 없어. 새벽에 자기- 너무 먹어서? 아니, 자기 전까지 먹고 아침에 배가 그득해. 그때부터 소화가 시작이라 공복이 아니야 이미. 맞아. 자, 요 공복유산소 가지고 있는 효과 자체는 그냥 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많은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보디빌더 분들이 어느 정도 입증을 해준 것도 있고 연구를 네. 통해서도 좀 검증은 됐어요.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한 운동이라는 건 없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인지는 좀 하고 운동으로 딱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만 얻어가는 게 되게 이 스마트한 운동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이 공복유산소 한참 유행했었을 때, 네, 그러니까 좀 안 먹어보고 운동을 네, 그 시간대밖에 못해서 네네. 해봤는데 그렇게 감기가 잘 오더라고요. 요즘 뭐 마스크에서 감기, 그러니까 네. 이게 나랑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감기가 그럼요. 컨디션이 계속 네.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뭐 나처럼 뭐 감기가 잘 온다든지 목이 자꾸 훅 그러더라고요. 간헐적단식이랑 공복유산소 꽤 하지 않았어? 그치. 맞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 그래서? 응? 지금? 보시다시피 같이 지적받는 부자 사- 되는 중. 네. 사람들이 좀 우리 부자다. 부자다. 그지? 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밝고 건강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